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면 투표 날이죠. 또 6월이 들었었고요. 오늘은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는 그 선인지로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은 참 터무니없고 좀 허황된 소리죠. 그러나 이제 가끔씩은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좀 위로도 하고 또 조금씩은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도 느끼니까 혹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또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거. 그게 이제 넉자 주문으로 31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우주라든가, 우주는 즉 말해서 사랑 같으면 이제 두뇌죠. 두뇌. 그 다음에 이제 인맥, 양맥,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운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 예,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깨달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회 기양이 태어났으니까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그전에는 이제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 참 나이가 먹고 살다가 참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것도, 특히 이제 본인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은 주변에 굉장한 특히 이제 자녀들이나 식구들한테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잘 만들어 놨다. 이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주천기 1월 성강 천리지청 만양지음 천지통음. 예. 그러니까 천지통음은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말함의 울림이 하늘과 땅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이런 생각. 정말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이라 표현되지만은 실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큰 인물들 같으면 국민들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간 뭔가 나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잠깐 읽어보고는 이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정확히 지금 그 책을 실은 이 책을 쓰고 그 전에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을 뭐 2018년에 냈고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22년에 냈는데 아마 증보판도 있고 나니까 이제 각자 틀릴 겁니다. 이걸 잠깐 보고는 이게 혹시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애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걸 듣는 사람에 맞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도 필요한 거 아닌가. 디자인 해가지고 우리는 절제되지 않는 말을 그만 뱉어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그런데 언어를 디자인하려고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는 본인의 어떤 소양, 그 관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이 그 전에 쓰여 있어서 박영이라는 사람이 관점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이제 뭐 전달하고 할 때는 언어도 디자인해갖고 전달해야만이 나도 지킬 수 있고 상대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닌가. 젊은 사람인데 요즘 부자들 많죠. 뭐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해가지고 부자, 뭐 이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 그런 생활을 갖다 공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노력했죠. 무척 노력했지만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씩은 정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박영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관점을 디자인하고 언어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한참 커가는 그런 기업들하고 많이 어드바이스를 주고 해가지고
뭐 한 달에 급여가 뭐 13개인가 들어온다. 그 이후로도 더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들을 그 컨설팅 해주고 거기서 이제 고마우니까 기업들에서 이렇게 일정한 뭐 보수 같은 것을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잠깐 보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공부도 법학적으로 했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유명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고수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그 뭐 강의 반야신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어떤 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책을 써놓은 게 있죠. 동경대전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도 저희들은 주역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개사편인가요? 뭐 그거 잠깐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책을 읽고는 주변에 제가 아직은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사귀지를 못해서 그런지 대화하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는데 이 책은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 내용이구나.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이제 요걸 갖다 제가 그 선인지루라고 만들어 놨던 거기에 천지통마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 참 그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넉자 주문을 갖다 31개로 맞춰 놓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구나. 스스로 좀. 그런데 이제 이달이 실은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동란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현충일이나 6.25 동란 이게 우리 그 소비에트에서부터 시도됐던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 세력하고 거기에 그 세력이 확장되면서 팽창되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참 우리 민족으로 보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던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던가. 이게 이제 6월 25일 이달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듣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그때 참 그 목숨을 바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갖다 지켜줬던 선열들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기념을 하는 현충일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생각해 보면서 요즘 이제 6.3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당에도 소속되지 않고 있고 뭐 이 얘기 들어보면 일면 또 옳은 부분도 있는데 또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도 옳은 얘기가 있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는 누구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 체제를 지켜냄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말로 또 어려운 점도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국민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치 체제가 또는 국가의 어떤 체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 꼭 지켜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권력구조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제를 유지시켜야 된다. 87 체제에서 조금 아쉬웠던 5년 단임제를 이번에는 4년 중임제로 해가지고 좀 지루하면은 국민들이 4년 만에 대통령을 다시 뽑을 수 있고 잘하시는 분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이러한 제도를 가져와야 된다. 이번에 그 참 내가 실은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뭐 한두 살 어린 것 같은데 굉장한 이 참 말을 어떻게 저렇게 누가 언제 그렇게 표현했죠. 저렇게 얄밉게 잘하냐 라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관점을 좀 디자인하고 언어를 좀 디자인했으면은 그 능력으로 조금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설하라고 그러죠. 말을 많이 하면은 참 우리가 안전한 성인이 아닌 이상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죠.
요즘은 예전에는 참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술도 한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말하는 것을 그 참 얕은 지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그걸 갖고 막 얘기를 하고 그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야 그걸 좀 내가 좀 더 들었을 걸. 왜 그 얘기를 이렇게 참 그 말을 디자인해서 하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한 2, 3일간은 어떤 대화 장소에서 내가 그런 이제 일이 있으면은 2, 3일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금 후회도 하고. 그러나 또 다음 뭐 기회가 있으면 또 즐거운 자리가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 그렇게 말을 좀 조금 더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엔간하면 말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조금 그 우리 뭡니까? 종심 소역 분류교라고 그랬죠. 70회 우리 공자의 말씀에 어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자연스럽게 해더라도 남들한테 큰 그 누를 끼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수준 그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우리 뭐 제 같은 나이인데 그 어떤 장로님이 그 카톡에다가 그걸 써놨더라. 종심소에 풀리고 그래서 아 이분 굉장히 그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단련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았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그러니까 천지통미란 말이 즉 말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조금이라도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은 많은 첫 번째는 굉장한 많은 소양을 쌓아야 될 거고 그건 뭐 공부를 서울대 꼭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막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의 어떤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도 좀 디자인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 세상을 보는 관점 관자재 보살이라고 그랬죠. 뭐 간세음 보살이라고 또 하긴 하지만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여가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좀 정리되고 순화된 그런 언어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번 가정에서 전번에 가정에서도 봤지만은 서울대 나오신 분들 대단하죠. 국가에 많은 공헌을 했죠. 그러나 일부는 서울대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법학을 갖다가 뭉개는 사람들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이 나라의 살림을 뭉개는 사람들 충분하게 저 사람 정도면은 관점이 정리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기대를 하는데도 자기가 소속된데 그 자리에서 여가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본인을 좀 가꾸고 그 다음에 가끔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얘기할 때는 여가를 시켜가지고 순화된 언어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한 게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물론 이제 쭉 지내면서 하나씩 뭐 수정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천지통음을 갖다가 두고 그래서 조금씩 생각이 왔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